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종인 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들은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요구 조건을 거의 모두 충족시키는 견종입니다. 현재 말티즈 다음으로 많이 기르는 반려견입니다. 무엇보다도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입니다. 털 자체에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털을 통해 전해지는 각질이나 기타 물질들로 인해 발생되는 것인데 애초에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 단,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미니어처, 토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는 크다 하는 정도의 푸들입니다. 약 최고가 38cm 정도 됩니다. 최소가 38이지 50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양이 개복주를 차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니어처 푸들이 있습니다. 미니어처 푸들은 최고가 38cm 미만입니다. 다만 일본 프랑스에서는 35cm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이 푸들입니다. 토이 푸들은 최고가 약 25.4cm, 즉 10인치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미디엄 푸들이라고 있는데 미디엄 푸들은 일본, 프랑스 애견협회에만 있는 푸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토이 푸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펫샵에선 토이 푸들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키우고 보니 미니어처 푸들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애견 카페에 가보면 토이 푸들이라고 데려왔는데 키우다 보니 폭풍 성장을 하여서 미니어처 푸들이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푸들은 키우기 좋은 견종으로 추천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말티즈 다음으로 많이 유기되는 견종입니다. 유기되는 경우는 아래 나오는 영악한 이유도 있지만 토이 푸들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덩치가 너무 크게 자라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부분 바짝 패션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패션입니다. 그 특유의 패션은 과거 졸업결이던 시절 물에서 수영을 하여 물옥이 변하도록 털이 물에 젖지 않도록 또한 낮은 온도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정 부분만 남겨놓고 민대서 유래의 그 풍습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푸들의 털은 밀지 않으면 sap살기 같은 모습이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모색은 갈색, 흰색, 검은색이지만 사실 여러 색이 존재합니다. 회색빛, 연한 갈색처럼 털빛이 섞여있는 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희귀한 모색은 그만큼 분양가도 높으며 100만원을 호가하는 품종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능입니다. 항상 머리 좋은 강아지 순위에 보더콜리 다음으로 2위로 랭크되는 견종. 대부분의 푸들의 기본적인 배변 훈련은 물론 앉아, 엎드려, 손, 하이파이브 등 간단한 동작은 다른 개보다 일찍 배울 수 있습니다. 푸들을 포함해 다른 견종을 동시에 기른다면 정말 크게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푸들의 뛰어난 지능은 스탠다드 푸들의 기준이므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키우는 토이 푸들은 스탠다드 푸들보다는 지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교배 과정에서 다른 견종과 피가 많이 섞이다 보니 스탠다드의 푸들의 뛰어난 지능도 감퇴되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토이 푸들은 다른 견종에 비해 영특한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별도의 배운 훈련 없이 나이 많은 강아지를 따라 화장실을 가린다든지 배변 패드가 더럽다면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다든지 3년 만에 만난 전 주인을 기억한다든지 10년 만에 만난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든지 집을 나가 몇 시간 뒤 들어와서 문 열어달라고 짖는다든지 하지만 푸들도 강아지입니다. 주인이 혼낼 때 혼내지 못하고 우냐우냐 키우는 스타일인 경우 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눈치를 살살 보며 혼나는 순간만 모면하려 훈육의 의도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마치 털을 뒤집어 쓴 작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푸들은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지내며 가장 많이 애견화가 진행된 품종입니다.
일반적인 개보다 상호작용이 훨씬 뛰어나며 다른 개들과는 같은 종이지만 공격성과 같은 본능에서 다른 점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들은 인간과 상호하는 작용이 높기 때문에 주인의 성격, 훈련의 정도, 양육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성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천사견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단 여기에 함정이 있으므로 함부로 천사견을 규정짓고 방심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쟨하계에서 보면 괴활하고 악랄한 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견으로 불리는 데에는 푸들이 공격성이 낮은 견종이 확실합니다. 공격성과 별개로 반응과 리액션, 운동성이 매우 뛰어난 성격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설레발을 치거나 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견 중에서도 넘사벽급으로 성격은 좋은 편입니다. 헛짖는 빈도는 적지만 한번 헛짖으면 다른 소형견보다 목청이 서너 배는 크고 짖는 목소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한번 짖기 시작하면 다른 소형견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인지척만 느끼면 짖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짖습니다. 추가로 다른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고양이처럼 아예 종류가 다른 애완동물과도 친화력이 거의 최상타치로 좋습니다. 또 오리렁대 있는 경우는 많지만 다른 견종과도 유혈사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견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게 큰 장점입니다. 가정에서 키울 경우 가족 구성원 중에 산책을 많이 시켜주고 잘 놀아주는 사람을 제일 따릅니다. 그 다음이 밥, 간식 주는 사람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밥, 간식 주는 사람이 산책도 하기 때문에 밥을 주는 구성원을 따른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보다는 놀이에 대한 욕구가 더 커서 같이 산책 놀이를 제일 많이 하는 구성원을 따릅니다. 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친화력은 도시에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달려들다가 차에 칠 수도 있고 개 싫어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얌전한 녀석들도 있지만 명령하다 싶으면 100% 복주를 착용하여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영욱님 말로는 주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는 최후가 푸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견종입니다. 애교가 많은 견종이다 보니 주인의 우울한 감정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애견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품종으로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적용이 되는데 끊임없이 주인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계속 주인 곁에서 맴돌며 애정을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주인을 힘들고 피곤하게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 애착이 많은 만큼 집에 혼자 두었을 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견종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없는 시간이 길다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푸들은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드문 품종입니다. 휴지나 인형을 물어뜯는 정도는 있지만 집의 재산을 파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신발이라든지 소파라든지. 푸들은 주인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혼낸 사람이 잘 때 얼굴에 똥을 찢었다 같은 전설적인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푸들에 대한 성격을 끝내며 나머지 얘기와 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들의 평균 수명은 상위 3위 14.7세로 수명은 긴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갈색 푸들 70%의 이름이 초코입니다. 정작 초콜릿은 맹독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종견에 대해서는 달마두들, 코카푸, 말티푸, 요키푸, 골든두들, 레브라두들, 슈누들, 패키푸즈, 코기푸 정도로 더욱더 많은 혼종견이 있으며 이 중 말티푸, 골든두들, 코기푸가 제일 유명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또 푸들의 경우 소형견 90% 이상이 병닿는 슬개골 탈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푸들이 대부분 소형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푸들이 무서워하는 소리는 진공청소기, 드라이어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푸들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영상 시청을 위하여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